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오늘은요 수학이 아니라요 이것만 하면 초등학교 준비 끝. 네, 예비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너무 불안해 하셔가지고요. 제가 이런 시리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초 생활 습관이랑 학습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준비하면 초등학교 준비 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걱정 반 설레임 반으로 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걱정도 많으시고 이러실 텐데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기초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잘 잡혀야 학습 습관도 잡히고, 그리고 나서 교과 과정도 잘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기초 생활 습관 어떤 거 먼저 잡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엄마가 해주셔야 되는 건 사회성 기르기 연습입니다. 사회성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처음엔 책임감을 갖게 해주셔야 돼요. 어떤 일을 임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요, 역할놀이라든가 모든 활동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주어져요. 튼튼이라든가 뭘까요? 우유 갖다 주는 친구들, 그리고 쓱싹이, 선생님 칠판 지우는 친구들, 그리고 깔끔히 분리수거를 하는 친구들,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거를 책임감을 가지고선 하느냐, 아니면 이거 좀 하다가 못하겠어요 하느냐, 이거는요 굉장히 학교에 적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집에서 어떤 거 연습시켜 주시면 좋을까요? 신발 정리, 이번 주 신발 정리 담당은 누굴까?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식탁을 깨끗하게 해주는 쓱싹이 담당은 누굴까? 이런 식으로 좀 책임감을 갖고선 어떤 일들을 수행하게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큰 보상과 칭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 혼자만 시키시면 안 되고 엄마나 아빠나 각자의 좀 역할을 좀 가지고 집에서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규칙 지키기. 아이들이 학교 가면요, 여러 규칙들이 있어요. 등교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알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교 시간이요,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들 불안해하고 또 지각하는 친구로 이미지 낙인되면 좋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등교 시간 조금 일찍 가서 오늘을 좀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수업이 딱 시작된다 그러면요, 선생님은 바르게 앉아서 선생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 친구들이랑 떠들면 안 되고 경청하는 태도를 바르게 갖는다는 거. 그다음 쉬는 시간에도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이들한테 장난을 심하게 치거나, 그리고 아이들이랑 심한 장난을 쳐서 다치게 하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쉬는 시간에 다음 교과 과정이 뭔지 딱 보고 통합교과구나,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게 조금 훈련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점심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줄을 차례대로 줄을 서고, 그리고 아이들이요, 젓가락질 연습 못해가지고요, 숟가락으로만 밥 먹는 친구들 많아요. 지금 7살 때 뭐 해주셔야 될까요? 젓가락 연습. 네, 해주셔야 되겠죠? 제 채널에 한번 제가 젓가락 연습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봐주셔서 연습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해주셔야 되지만, 네, 경청하는 태도라든가, 등교해서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예의 범절있게 인사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 좀 집에서 연습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의사표현. 아이들이요, 이제는 학교 가면요, 화장실 가면 어떻게 손을 들어야 될지 의사표현 능력을 자꾸 신장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친구가 자꾸 옆에서 괴롭혀요, 선생님 얘가 장난쳐요, 이렇게 해서 의사표현을 조금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에 가면 이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서 화장실도 못 가고 실수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또 엄마 아빠 앞에서 발표도 한번 해보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연습도 한번 해보고, 이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노래도 한번 시켜보시고요. 그러면 의사표현 능력이 굉장히 신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회성을 기르는데 책임감, 규칙, 그리고 의사표현을 한데, 자, 필요한 역량은요 바로 뭘까요? 자, 책임감을 가지고 규칙을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은 다 성실함이겠죠. 성실함이랑,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모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기 많은 친구들은 뭐냐면요, 양보하고 배려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엄마, 배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배려 뭐예요? 말씀해 주시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배려가요, 제가 한자로 써놨는데 짝 배에다가 생각하여예요. 그래서
짝처럼 생각하는 거야. 짝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 짝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거를 배려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이가 키워야 할 역량 두 가지. 성실함과 배려감을 가지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생활 습관이 어느 정도 이제는 자리 잡혀가고 사회성이 길러졌다면요. 엄마가 집에서 해주셔야 될 거는 바로 뭘까요? 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자, 엄마들이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 뭐, 스스로 좀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요,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거, 스스로 공부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기 전에 뭐를 해주셔야 되냐? 스스로 준비물을 좀 챙기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7살들 학교 다 갔다 오죠? 그러면은 뭐 꺼내야 돼요? 네, 식판 꺼내야 돼요. 식판 누가 꺼내요? 엄마가 다 꺼내시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식판도 아이가 딱 꺼내서 설거지통에 넣어놓고 물통도 넣어놓고 알림장에서 알림장 연습하는 유치원 있죠? 준비물은 내일 뭐뭐예요, 엄마? 내일은 발레가 있어요. 내일은 축구 있어서 운동복 입고 가야 돼요.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 가장 식판 정리 오늘부터 해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그러다 보면 이제는 학교 가게 되면요. 통신문도 있고 알림장도 있고 이거 다 엄마가 꺼내시지 마세요. 지금 사실은요. 3학년 어머님들도 다 이거 꺼내서 챙기시는 분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통신문이나 알림장 이런 것도 아이가 딱 꺼내서 엄마 내일은 어떤 거 준비해야 돼요. 라고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준비물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실내화 빠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내화 빠는 거 지금 7살 아이들 시켜보세요. 엄마보다 더 잘 빱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물을 스스로 챙기는 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시작이 됩니다. 공부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습관 키워주고 절대 먼저 할 수 없어요. 이런 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방과후 강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준비물 안 챙겨오는 친구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3학년 친구인데 야, 너 왜 준비물 안 챙겼어요?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이가 스스로 내일은 어떤 수업이 있고 어떤 방과후가 있고 이런 거를 좀 먼저 알게끔 해주셔야 돼요. 학교 가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7세 때부터 연습을 시켜주셔야 그래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생깁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뭐부터 시작한다? 가방 정리, 실내화 빨기부터 시작된다. 네,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훈련이 좀 되면요. 이제는 공부 습관을 좀 키워주셔야 돼요. 학교 들어가면 알아서 하겠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습관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 학습 습관은 2학년 때까지 완성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절대 완성할 수 없어요. 2학년 때까지 모든 학습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요. 어떤 걸 해주시면 좋냐면 공부를 많이 시켜주시면 안 돼요. 많이 시켜주시면 그건 습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아주 작은 양의 숙제를 시켜주시는 거나 아니면 규칙적으로 독서나 숙제 같은 거를 시켜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3시면 3시 학교 갔다 와서 유치원 갔다 와서 4시면 4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야 4시야 빨리 공부해야지 빨리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4시인데 뭐 할 시간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좀 대답을 하거든요. 우리 애는 안 해요 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학습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학습량은 아주 적게. 그래서 내가 습관만 들여주는 것만 지금 목표는 습관이잖아요. 목표는 학습이 아니라 그러면 목표를 습관이라면 공부 양을 줄이고 쉬운 문제집, 쉬운 낱장으로 좀 가볍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때 또 키워주셔야 되는 게 연필 바르게 잡는 거예요. 연필을 바르게 잡는 연습. 이때 연필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요. 3학년, 4학년 때도요. 계속 연필을 바르게 잡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연필 바르게 잡는 훈련부터 시켜주셔야 된다. 3학년, 4학년 돼가지고요. 쓰는 양이 많아지는데 요새 아이들이요. 글씨 쓰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글씨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글씨 쓰는 자세부터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7살 때 연습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묵지 꽁꽁꽁이에요. 묵지 꽁꽁꽁인데 요거의 비결은 제 채널에 따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연필 잡기 연습 묵지 꽁꽁꽁으로 성공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이가 키워야 할 역량은 뭐냐면요. 아까는 성실함이랑 배려였죠. 지금은 자기 효능감이에요. 이건 자신감이랑 틀리거든요. 자신감은 무작정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데요. 자기 효능감은 내가 어디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내가 노력만 한다면 이런 것들을 능력 있게 능하게 할 수 있어 라는 자기의 역할이나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어떤 일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해낼 수 있을 거야 하는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셔야 자기 학습 능력도 생기고 기본적인 학습 습관도 이루어진다는 거,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어머님들끼리 유행했던 말 중에 헬리콥터 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옆에서 계속 간성하고 헬리콥터처럼 옆에서 있는 그런 어머님들, 그러면 이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그 헬리콥터 맘은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와이퍼맘. 네, 와이퍼 뭔지 아시죠? 유리창 빗물 닦아주는, 그죠? 와이프처럼 아이가 요구할 때, 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요구할 때 그때 와이퍼를 버튼을 딱 누르면 빗물을 치워주듯이 아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골라서 아이가 요구하는 부분만 치워주시면 돼요. 와이퍼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자기 효능감들이 생깁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어떤 어머님들? 와이퍼맘으로 변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그럼 오늘도 별표 타파!